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우파를 죽인 김영삼과 김무성, 우파를 살릴 박정희와 한동훈 이런 제목입니다. 40년 전의 정치를 돌아보면 김영삼과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죠. 자,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이 지금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영상으로 보는 것은 김무성 보이지 않죠?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국민의힘의 김무성 졸들과 한동훈이 지금 싸우고 있죠.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졸들이 모두 우파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환생을 해서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정치 우파를 살릴 그런 시기가 왔죠. 친노 세력 이재명도 김영삼과 김무성을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무성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고 말씀드렸죠.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는 직접 우리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김무성이 배신자인 줄 알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김무성은 뒤에서 싹 빠져 있고 김무성이가 황교안을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요. 이번에는 김무성이가 누굴 내세워서 탄핵했습니까?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나경원, 김기현, 정진석 이 세력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의 비리를 듣기 위해서. 자, 명태균이가 김건희 비리를 파헤치는데 한동훈이가 그 비리를 감춰주지 않으니까 바로 윤석열이가 김건희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체포해서 총살로 죽이려 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계엄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오직 김건희의 비리를 듣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결국 한동훈이가 그 불법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막은 것은 우리 국민들을 살린 것이고 우파 정치를 살린 것이죠. 김영삼 추모식에 불참한 이재명 세력, 김현철이가 민주당 지도부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파 박정희의 적도 김영삼과 김대중이듯이 친노 세력 이재명의 적도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결국 친노도 노무현이 왜 그렇게 스스로 갔습니까? 노무현이 그런 선택하게끔 유도한 것이 바로 이 호남 세력 박지원과 김무성 그리고 호남 언론들이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대한민국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뿌리를 파헤쳐 올라가면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 한동훈이 되는 것이고요. 김영삼과 김대중 둘 다 좌파지 않습니까? 좌파 김영삼과 김대중이 우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당시 계속 정치적인 정적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이 양대 갈래 속에서 좌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3당 합당을 했죠. 그 당시 노무현이는 반대하면서 탈당을 하면서 김영삼의 3당 합당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김영삼 입장에서 보면은 노무현이가 배신자죠. 그리고 노무현이 죽고 장례식장에서 김영삼이가 분향을 하면서 국가꽃을 픽 던졌다는 겁니다. 김영삼이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3당 합당 때 노무현이가 김영삼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탈당을 해버렸는데 결국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김영삼이가 그때의 앙금을 국가꽃을 분양할 때 휙 던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과 노무현이는 영원한 정적이었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은 김현철, 즉 김무성의 양아들이 김무성입니다. 자, 김무성의 현재 양아들이 이준석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김무성의 졸들이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정진석, 김기현, 나경원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김무성이가 장악하고 있죠. 김무성인 뒤에서 얼굴을 내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무기죠. 김무성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김기현, 나경원, 정진석이죠.
정진석 이자들을 내세워서 결국 윤석열을 탄핵했단 말입니다. 김무성은 죽기 전에 무조건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기 전에 임시적으로 장동혁을 국민의힘에서 바지사장으로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장동혁이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물러나게 돼 있고, 지방선거 때 이준석의 몸집을 불린 다음에 무조건 합당을 해서 이준석을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해야만이 김무성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내각제지 않습니까? 그 내각제를 완성할 수 있다. 김무성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동혁이는 그냥 김무성의 조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국 토사구팽, 김무성을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이재명, 친노 세력 이재명에 닿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토사구팽. 국민의힘 김무성을 잡을 자는 이재명 사냥개를 이용해서 김무성과 문재인을 잡아야지 절대로 지금 우파가 김무성을 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야바이 정치로 우리 우파 국민들을 그렇게 속여놨기 때문에 TV 언론을 통해서 조중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냥 거구가 되어버렸죠. 그 당시에도 김영삼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3당 합당부 당시. 결국 좌파가 우파에 들어와서 다 잡았지 않습니까? 호랑이들. 한마디로 전두환, 노태우 모두 감옥에 보냈죠. 그리고 노무현, 즉 친노 세력 안희정과 박원순을 모두 그렇게 각오한 것이 호남 세력 박지원과 김무성이 손잡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모두 탄핵하고 감옥 보낸 것도 역시 김무성과 박지원이 뒤에서 조종해서 그렇게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좌파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우파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과 싸웠고요. 그때의 정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우파의 적은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 김영삼이 김대중 때문에 도저히 정권을 잡을 수 없으니 가짜 우파가 되어서 노태우 때 3당 합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김영삼이 우파 노태우 정권 때 정권을 잡고 우파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우파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5.16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을 쿠데타로 바꾼 것이 바로 김영삼이고요.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꾼 것이 바로 김영삼입니다. 결국 김영삼이가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다 뒤집어 놓은 것이죠. 우파 이해창 후보를 막은 것도 김영삼인 것이고요. 좌파 김대중을 대통령 만든 것도 김영삼입니다. 좌파 김영삼은 경제를 몰랐기 때문에 IMF를 불러일으켰죠. 좌파 대통령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역시 좌파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정권은 IMF를 불러일으킬 만큼 최악의 경제를 맞이할 것이고요. 지금 주가가 4,000포인트 오른다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자, 경제는 주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지금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탄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는 드립니다. 좌파 김영삼이 우파 이해창을 막고 좌파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었죠. 자, 이해창을 대통령 되지 않게 막은 것이 김영삼인 것이고요. 결국 김영삼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남 세력 김대중은 좌파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호남 세력 만들려고 했는데 노무현이가 호남 세력이 되지 않고 어땠어요? 계속 노무현이가 노무현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신당을 만들어 독립을 선언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그렇게 해서 김대중에게도 밑보였던 것이고요. 김영삼에게도 밑보였던 것이 노무현입니다. 결국 노무현은 신당을 차려서 독립을 했으나 그것이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호남 세력 뿐이다 라고 해서 김대중이가 호남 사람, 호남 세력 정동영을 후보로 내세웠으나 우파 이명박한테 완전히 패했습니다. 근데 이 우파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것이 누굽니까? 좌파입니다. 좌파 이재호, 극좌죠. 민중당을 만든 것이 이재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호, 이 좌파가 우파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서 뒤에서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계속 박지원하고 손잡고 있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되어서 물러나자 노무현을 버리고 노무현의 자살로 선택하게 만든 것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즉 김대중 호남 세력의 입이 누굽니까? 한겨레 언론 아닙니까? 한겨레가 노무현을 가장 먼저 버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그런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파 박근혜와 좌파 문재인이 붙었는데 결국 우파 박근혜 밑에 좌파 김무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좌파 문재인 그 밑에 누가 있었나요? 박지원이 있었죠.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박지원과 김무성이 조중동과 합쳐서 내각제하려고 박근혜를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때는 좌파 이재호가 거의 좌지우지했던 것이고요. 박근혜 때는 좌파 김무성이 좌지우지했던 것이고요. 윤석열 때는 좌파 김무성 졸들이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이준석 모두 김무성 졸들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이 직접 이 탄핵을 하고 감옥에 보내니까 김무성이 배신 세력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김무성이 뒤로 딱 물러나 있고 그림자 정치를 하는 것이죠. 김무성 절들을 이용해서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이준석, 정진석 이자들을 내세워서 김무성이가 뒤에서 리모컨 정치를 했죠. 지금도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입니다만 장동혁이는 그냥 핫바지 사장이죠. 결국 뒤에는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 이준석, 정진석 이자들이 결국 김무성의 리모컨을 받아서 이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절들이 당대표를 하면서 윤석열을 관리했는데 자 우파 한동훈, 박정희 한상입니다. 우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딱 장악하니까 도저히 김무성이가 리모컨이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윤석열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의 어머니가 저놈이 나라를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때도 오지 않은 것이 누굽니까? 윤석열 친모입니다. 윤석열 친어머니는 윤석열은 이미 윤석열 옆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자재간에는 인연을 끊었던 것이 바로 윤석열 어머니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윤석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장 비겁하고 졸렬하고 그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보세요. 여인영, 김용현한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어머니도 버린 윤석열을 극우들은 그걸 좋다고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명태균을 이용해서 김건희를 압박하면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킬 것이다. 그 계엄령 때 윤석열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제거하겠다. 이것이 바로 김무성의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 전략은 맞아서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명태균하고 강혜경하고 약속 대련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공격했어요? 둘이 싸우는 척하면서 김건희 여사 비리를 모두 폭로했지 않습니까? 김무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만 공격하면은 무조건 윤석열이는 계엄령을 일으킬 것이다. 계엄령을 유도한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 누굽니까? 장동혁입니다. 그래서 장동혁이는 처음부터 김무성 졸개였고 정진석이가 붙여놓은 간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옆에 장동혁을 붙여놔서 장동혁은 정진석 조리라고 말씀드렸고 정진석은 김무성 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보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김무성 조리기 때문에 좌파 민주당과 싸우는 척 겉으로는 합니다만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장동혁이는 한동훈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어떻게든 나오지 못하게끔 모든 것을 한동훈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환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변에서 한동훈을 바라는 민심은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체제로 지방선거를 이루겠죠. 그러나 한동훈이는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아요. 저 갑자는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이 부산에서 어떤 기회를 터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구의 전재수가 민주당이죠. 부산시장 나가든지 그 자리를 비켜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30%가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24% 중에서 14% 극우죠. 우매한 우파 국민들이 14%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 24% 중에서 10%는 사실 민주당의 반대 세력이니까 할 수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거기도 10%는 실질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은 36%쯤 된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은 장동혁, 김무성, 절 장동혁은 민주당과 싸우는 척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한동훈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노 세력 이재명은 노무현의 적이 누굽니까? 호남 세력 박지원입니다. 노무현의 적이 이명박이 아니에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과 한패인 김무성과도 지금 싸우고 있죠. 김영삼이가 3당 합당할 때 노무현이가 탈당을 하면서 김영삼을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자,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이 노무현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결국 노무현을 죽게 한 것은 김대중이고,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욕보인 것은 바로 김영삼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친노의 정적은 김영삼과 김대중인 것이고요. 우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도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제가 말씀대로 토사구팽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친노 세력이 이제 김영삼 추모식에 갈 필요가 없죠. 왜냐? 정적이죠. 김영삼도 적입니다. 적. 그리고 김대중도 적입니다. 노무현을 죽게 만든 것은 김대중 호남 세력이고요. 노무현을 욕보인 것, 그것이 바로 김영삼과 이 김무성 세력들인 것이죠. 김영삼 추모식에 민주당이 가지 않은 것은 이제 친노 세력 정청래가 결국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지원이가 호남 세력 100명을 가지고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지원 목에 목줄을 채워놨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완벽하게 친노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호남 세력 100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박지원이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목에 목줄을 채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 목에 목줄을 딱 채워놓으니까 당 헌법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죠. 호남 세력 박지원이 당대표를 뽑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 1명당 10표를 행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정청래가 이것을 1인 1표제로 당론을 바꿨다,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호남 세력, 즉 호남 국민들을 속이는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사람들을 몰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호남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때요? 호남 지역에 아주 최대의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호남사를 요거는 이제 달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 세력 박찬대, 김병기는 호남 세력입니다. 김병기가 박지원 졸개고 박찬대도 박지원 졸개입니다. 근데 오히려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얘네들을 이재명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정청래를 호남 세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놔야만이 호남 사람들이 정청래가 하는 일을 지지할 것 아닙니까? 박찬대, 김병기가 호남 세력인데 호남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박찬대, 김병기가 친 이재명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정청래가 호남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청래가 하는 모든 일에 호남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친노 세력이 정청래인데 정청래를 오히려 호남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호남 세력인 박찬대, 김병기를 오히려 친 이재명 세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호남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호남 세력인 것처럼 해놔야 지방선거 때도 호남 사람들이 정청래가 공천을 하면 모두 믿고 찍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저들은 항상 호남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약속 대련을 해왔던 것이고요.
또 우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김무성이가 우파인 척, 지금 국민의힘은 우파가 아니에요.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파인 척 했던 것이고, 한동훈이를 배신자 낙인 찍인 것도 모두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했기 때문에 명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계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탄핵이 안 됐을까요? 아니죠. 탄핵이 되죠. 김무성이가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김무성 졸들 누굽니까? 나경원, 김기현, 지금 김무성 졸들이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나머지는 이제 중립인데, 김무성 세력들이 다 무기명 투표인데 찬성표를 던져서 윤석열을 제거를 해버리죠. 그리고 한동훈 친한 세력들한테 덮어 씌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완벽하게 명분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배신자 누명을 썼습니다만은 결국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요. 윤석열이가 국민을 배신하고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가슴에 총풀이를 겨눈 것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을 한동훈이가 탄핵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무현의 정적이 김대중과 김영삼이듯이 우파 대통령 박정희의 정적도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토사구팽입니다. 자, 사냥개 이재명 친노 세력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김무성과 박지원 호남 세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재명이가 토끼 김무성과 박지원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졸개들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은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때요? 김영삼 추모식에 이재명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들어가고 있다. 자, 김영삼과 박지원 졸들이 당대표 될 때 이들이 공산당이죠. 보세요. 김무성 졸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입니까? 당대표 될 때 득표율이 어땠나요? 98.2%입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1인 독재 정당이라 다를 게 없죠. 자, 박지원 졸 조국이가 조국혁신당이 당대표 될 때 득표율이 어제 어땠습니까? 98.6%입니다. 역시 공산당 1인 독재 정당이죠. 어떻게 개혁신당 이준석이나 조국신당이나 어떻게 얘네들이 사당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당도 아니고 그냥 사당이에요. 개인 당을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박지원과 김무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외곽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장동혁 바지사장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은 장동혁 내쫓고 지방선거에서 이준석을 몸집을 불린 다음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시켜서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드는 것이 김무성의 목적이죠. 박지원도 똑같습니다. 조국이를 외곽정당 하나 만들어 놓고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호남 세력의 얼굴마담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그것을 다 알고 조국이를 이미 제거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이가 조국혁신당을 98%로 해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산당이지, 이게 당입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98.2%로 당대표 됐지 않습니까? 조국과 이준석은 너무나 똑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나 다름없는 좌파 세력들의 1인 사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외곽 조직을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장동혁 바지사장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내쫓기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이준석이가 이 몸집을 불려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다는 이런 계획, 김무성과 조갑재, 이 사람들이 지금 조선일보 조중동,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지금 한동훈이가 혁명적으로 지금 우파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지만은 장동혁이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냥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인 영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극우 세력 한 14%, 10% 정도만 장동혁을 지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파나 중도는 모두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지지 세력은 지금 3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부산에서
한동훈과 조국이 붙게 되면은 한동훈 이를 공천을 주지 않으면 안 할수록 부산 국민들은 한동훈을, 우파 국민들은 한동훈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도 세력, 극우와 우매한 우파 국민들 빼놓고는 모두 한동훈을 우파 당대표로서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 빠져나오고 이 장동혁이를 핫바지로 보는지 보십시오. 김현지 사건도 모두 어때요? 다 덮어버렸잖아요. 김현지는 항소 포기로 덮어버렸죠. 그리고 항소 포기는 또 론스터 사건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론스터는 어떻습니까? 론스터는 한동훈만 띄우는 결과를 가져왔죠. 한동훈이가 일당백으로 지금 민주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장동혁이가 전국 순회 집회를 하더라도 거기 동원되는 사람만 몇 명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국 순회 집회를 하더라도 아무도 장동혁을 쳐다보는 우파 국민들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42% 정도 되고요. 국민의힘이 2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당청이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당청이 누굽니까? 모두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이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4% 중에서도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 10%는 또 빼야 됩니다. 극우 세력, 우매한 우파 국민들은 한 10% 정도 남짓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한 10% 정도는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은 무당청 26% 플러스 국민의힘 한 10% 이상 나오면 한 40%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재명 정부는 지금 호남 사람들도 속이고 있고 경제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임기는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3년 지나고 나면 호남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는 물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동훈이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